자, 그래서 라우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까 계층별로 장비들을 살펴보기는 했지만 라우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라우터가 했던 일들이 뭔가라고 하는 거 아까 보긴 했지만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라우터의 구성, 뭐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하드웨어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부팅이 될 때는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라우터에서 사용되는 케이블, 아까 방금 전에 케이블 종류를 봤는데 라우터에서 사용되는 케이블 같은 경우에 어떤 애들이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라우터 같은 경우에 지금 저렇게 보면은 그냥 넙대대한 기계장치 하나만 딸랑 있는 거잖아요. 앞에 있는 라우터 보면 실질적으로 저런 라우터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뭔가 입출력 장치가 필요할 텐데 마우스도 안 달려있고 키보드도 안 달려있고 모니터도 안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면도 없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저거를 설정할 수 있느냐. 그래서 라우터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저 라우터에 접속을 해서 설정을 하는지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라우터를 부팅했을 때 여러 가지 라우터의 모드들, 그러니까 뭐 시스코 장비의 모드겠죠. 시스코 장비의 모드. 그래서 시스코 라우터의 여러 가지 모드들에 대해서 좀 알아본 다음에 이제 라우터끼리 연결해보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설정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일단 라우터가 뭔지부터 좀 봅시다. 그래서 라우터 같은 경우에는 라우팅을 해주는 게 목적이라 그랬죠. 그래서 라우팅 테이블이라는 곳을 보고 최적의 경로를 찾아서 보내주는데, 최적의 경로는 자동으로 찾아지는 게 아니고 관리자에 의해서 설정된 라우팅 테이블에 의해서 찾아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우터가 알아서 최적의 경로를 찾아준다기보다는 관리자가 최적의 경로를 라우팅 테이블에다가 설정을 해 놔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라우터의 역할이라기보다는 관리자의 역할인 거죠. 라우터가 최적의 경로를 찾을 수 있게 설정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라우팅 테이블을 설정하는 방식 같은 경우에는 관리자가 일일이 하나하나 수동으로 설정해주는 방법이 있고, 수동으로만 하다 보면은 한계가 있을 테니까, 네트워크 대역이 너무 많으니까 자동으로 라우팅 테이블을 공유할 수 있게, 라우터끼리 라우팅 테이블을 자동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동적 라우팅 프로토콜, 그러니까 여러분들 프로토콜 배웠죠? ARP, ICMP, IP 뭐 이런 애들처럼 라우팅 프로토콜이라는 애를 이용해서 라우팅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라우팅 테이블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방식,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정적으로 수동으로 일일이 세팅하는 거랑 자동으로 동적으로 라우터들끼리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있게 하는 방법.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라우팅 테이블을 설정하는 걸 주로 배운다라 그랬었죠. 그래서 라우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로 다른 네트워크 대역을, 여러 개의 네트워크 대역을 연결해 준다 그랬죠. 그래서 다른 네트워크 대역으로 넘어가려면 라우터를 무조건 넘어가야 된다. 랜과 랜을 여러 개 더 해놓은 거다. 그래서 웬이다. 그래서 라우팅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라우팅 테이블을 서로 주고받아서 업데이트 한다라 그랬습니다. 미리 얘기하자면은 라우팅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를 배울 거예요. RIP, OSPF, EIGRP. RIP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소규모 네트워크에서 쓰는 거. EIGRP랑 OSPF는 좀 대규모에서도 쓰는 그런 애인데, EIGRP는 시스코 장비에서만 쓸 수 있고, OSPF는 국제 표준이라서 시스코 장비뿐만 아니라 다른 장비라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토콜. 그래서 이 세 가지 프로토콜들을 배울 건데, 얘네들이 그런 CCNA 시험, 실기 문제, 중요한 거 그거 하나라도 틀리면 막 떨어진다 그랬죠. 그런 시험에 나오는, 설정하는 그런 애들이에요. 그래서 걔네들을 중점적으로 배우려고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라우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단독형 라우터라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그런 라우터 말고 단독형 라우터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구성이 다 끝난 채로 출시가 되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뭔가 포트라던가 인터페이스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추가를 할 수는 없고,
이미 모든 게 딱 구성이 돼서 발매가 된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컴퓨터 같은 경우에 특정 부품을 여러분들이 업그레이드 하고 싶으면은 그 부품만 사서 바꾸면 되잖아요. 얘는 좀 그러기가 힘든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사용자가 특정 포트가 좀 더 필요하다거나 하면은 추가적으로 구매를 해서 모듈을 구매해서 설치를 해서 사용할 수 있게, 조립 PC처럼 여러가지 부품들 사서 내가 추가하고 싶은 부분 추가를 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이런 모듈형 라우터. 그래서 우리 강의장에 있는 라우터는 모듈형이었죠.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가상의 패킷 트레이서 이용해가지고 몇 가지 모듈들을 이런 식으로 추가할 수 있다라는 거 아까 해봤죠. 그래서 몇 가지 모듈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시리얼 포트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패스트 이더넷 포트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콘솔 포트라는 게 있고, 뭐 그 밖에 다른 포트도 하나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랜선이 꼽히는 부분은 패스트 이더넷 포트예요. 패스트 이더넷 포트. 일반적인 랜선 꼽아서 쓰는 거. 패스트 이더넷 포트. 그 다음에 라우터 같은 장비끼리 보통 연결할 때는 이런 시리얼 포트 씁니다. 그래서 시리얼 케이블을 이용해서 서로 연결을 많이 해요. 시리얼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설정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포트에다가 요건 나중에 라우터 설정할 때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따 케이블도 한번 따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콘솔 케이블이라고 돼 있는 데는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라우터 장비 같은 경우에는 입출력 장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입출력 장치가 있는 노트북이라던가 PC랑 연결을 해서 설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확히 그건 아니긴 하지만 여기 보면은 그런 장비들이 하나씩 있을 거고, 이 장비랑 콘솔 케이블 같은 걸로 노트북이랑 연결을 해요.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면이 나오고 키보드 달려있고 마우스 달려있죠. 그래서 입출력 장치를, 노트북의 입출력 장치를 쓰는 거죠. 그래서 콘솔 케이블로 연결을 하고 그 케이블로 접속을 해서 라우터를 설정을 하는 형식을 사용을 합니다. 뭐 다른 방식이 있기도 한데 일단 가장 기본적이고 안전한 형태, 물리적으로 케이블 연결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콘솔 케이블 연결할 때 쓰는 게 요 콘솔 포트. 그래서 저희 강의장에 있는 라우터에도 이런 포트들이 다 달려있고, 시리얼 포트는 없어요. 패스트 이더넷이랑 콘솔 포트 정도 있어요. 요거 나중에 한번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모듈형 같은 경우에는 인터페이스 추가적으로 구입해서 추가하면 되고, 그 다음에 라우터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컴퓨터랑 되게 비슷해요. 일반적인 컴퓨터. 그래서 여러분들 컴퓨터의 4대 구성요소 뭐라 그랬죠? 하드웨어 4대 구성요소. CPU, 메모리, 하드디스크. 거기에 입출력 장치였죠. 근데 지금 얘는 입출력 장치는 없으니까 노트북 같은 거랑 연결해서 쓴다는 거고, CPU, 메모리, 하드디스크가 똑같진 않지만 있어요. 그러니까 램 역할을 하는, 메모리 역할을 하는 부분, 하드디스크 역할을 하는 부분, 그 다음에 CPU 역할을 하는 부분 똑같이 이렇게 있고, 여러분들이 그런 컴퓨터에서 윈도우라고 하는 운영체제를 설치해서 컴퓨터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라우터에도 iOS라고 하는 인터넷 워킹 오퍼레이팅 시스템, iOS라고 하는 운영체제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운영체제 상에서 뭔가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설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시스코의 운영체제예요. 시스코 라우터의 운영체제 iOS. 저번에 뭐 아이폰 그거 OS 이름이랑 똑같다 그랬죠. 약자는 똑같지 않지만, 아이폰은 약자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iOS라는 운영체제를 쓰고 있다 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라우터의 하드웨어적인 구성 요소를 좀 봐볼게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메인보드 같은 이런 보드가 있고, 여기에 메모리, CPU, 하드디스크 같은 것들이 꼽혀 있는 거예요. 똑같이. 근데 조금은 다르죠. 보시면
플래시, 뭐 부트 롬, 램, CPU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각각의 부분을 한 번씩 살펴볼게요. 램,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컴퓨터의 그 램이랑 똑같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운영체제가 실행되고 여러가지 설정 정보들이 저장이 되는 곳, 그래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곳이라 그랬죠.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곳. 마찬가지로 라우터에도 운영체제가 있을 거고 그 운영체제에서 사용하는 여러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을 텐데 그 프로그램들이 실행이 되는 곳. 근데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휘발성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휘발성. 휘발유. 휘발성. 휘발성이라는 게 뭐냐면 전원이 켜져 있을 때만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 전원이 꺼지면 저장된 게 다 날아간다는 거죠. 메모리상에 있던 게. 여러분들 컴퓨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하드디스크나 뭐 USB 디스크나 이런 애들은 비휘발성이라 그러죠. 일반적으로 메모리, 램 같은 경우에 주기억 장치 같은 경우에 휘발성 메모리다. 라우터의 램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운영체제, 결국엔 이것도 프로그램이니까 이런 애들이 실행돼서 동작을 하는 곳이긴 한데 전원이 꺼지면 모든 정보가 사라진다. 자, 그 다음에 NVRAM이라는 곳이 있어요. NVRAM. 비휘발성 램이라는 뜻일 거예요. 볼러틸리티가 휘발성 뭐 이런 뜻일 테니까. 잘 기억이 안 나네, 영어는. 자, 그래서 전원이 차단돼도 날아가지 않는 그런 저장 공간. 하드디스크라고 생각하면 되죠, 쉽게. 근데 라우터 같은 경우에는 뭐 어마어마하게 큰 파일을 저장할 일이 없기 때문에 저장을 한다라고 해봤자 설정 파일 정도만 저장을 해요. 설정 파일 정도만. 여러분들이 설정한 내용. 그래서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저장해야 되는 내용이 그렇게 용량이 크지 않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 iOS 운영체제의 가상 파일, 그러니까 우리가 윈도우 7 설치 CD 이미지 파일 다운받았듯이 윈도우 7 같은 경우에는 한 2점 몇 기가 됐었잖아요. 그죠? 용량이 컸단 말이에요. 근데 라우터 같은 경우에 운영체제 용량도 한 3-40메가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윈도우 7처럼 막 그래픽을 지원해줘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여러가지 기능을 제공해줘야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라우팅이라는 거에다가 추가적인 기능만 조금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용량이 작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드디스크 막 500기가 이런 식으로 저장 공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작은 공간에다가 NVRAM이라는 곳에다가 전원이 차단돼도 날아가지 않는 그런 공간을 마련을 해두고 여기에다 설정 내용을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진짜 정말 중요한 건데 NA 자격증을 보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이 램과 NVRAM이에요. 램과 NVRAM.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설정하는 내용은요. 메모리, 램에서 동작을 해요. 램에서. 설정하는 내용들이 램에서. 그러니까 운영체제에 있는 모든 프로그램들이 램에서 동작하니까 램에다가 설정을 하면 그 설정들이 바로바로 반영이 되고 그렇게 동작이 되게 되는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램은 휘발성이기 때문에 전원을 끄면 설정 사항들이 다 날아가요. 그럼 반드시 뭘 해줘야 되는 거예요? NVRAM에다가 저장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설정을 했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설정을 반드시 하드디스크 역할을 하는 NVRAM에다가 저장을 해줘야 나중에 전원을 껐다 켜도 설정 사항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게 왜 NA 시험 볼 때 중요하냐면 대부분 다 공부를 어느 정도 하고 자기가 자신 있다 생각을 해서 시험을 보러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약간 이런 실수해서 설정 다 했는데 이거 저장 안 하잖아요? 그럼 시험 문제에서 틀린 걸로 쳐져요. 틀린 걸로. 저장 안 하면. 그래서 우리 나중에 저장하는 명령어 같은 거 배울 텐데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램에 올라가 있는 설정 내용은 러닝 컴피그라고 부르고요. NVRAM에 저장된 설정은 스타트업 컴피그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러닝 컴피그, 지금 메모리에서 실행 중인 설정. 스타트업 컴피거는
이제 컴퓨터 같은 게 라우터가 부팅이 될 때 이제 스타트업 실행이 되면서 시작이 되면서 올라오는 그런 설정이다. 뭐 이런 뜻으로 외우시면 되는데 나중에 저장하는 명령어가 이거 그대로 쓰여요. 저장하는 명령어가 뭐냐면 뭐 save 이런 게 아니라 copy, running config, starter config예요. 그러니까 running config에 있는 설정을 starter config에다가 복사해 버려라. 이게 저장하는 명령어예요. 그래서 이거를 실행하지 않게 되면은 저장이 되지 않고 전원을 껐다 키면 초기화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 이거 안에서 떨어지는 친구들도 간혹가다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 플래시 메모리 마찬가지로 지워지지 않는 그런 메모리. 그래서 NVRAM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작은 설정 파일만 저장한다 그랬잖아요. 조그만 진짜 얼마 되지도 않는 한 1메가도 안 될 거예요. 진짜 한 몇 킬로바이트 정도 될 것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용량만큼만 저장을 하는 곳이었고 플래시 메모리는 그래도 운영체제 정도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곳인데 운영체제도 사실 그렇게 용량이 크지 않다 그랬죠. iOS도 나중에 다운받아 보면 용량 큰 게 한 80메가 정도?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라우터 같은 거 업데이트 한다라고 하면은 iOS 같은 거 플래시 메모리에다가 다운받아서 그냥 실행만 시켜주면 업데이트 되고 하는 형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롬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에도 있죠. 컴퓨터에도 어렸을 때 롬과 램의 차이점 막 이런 거 배우느라 엄청 헷갈렸었는데 자, 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컴퓨터에는 보통 바이오스라고 하는 운영체제를 메모리에다가 실행시켜주는 그런 코드가 저장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부팅을 하게 되면은 윈도우 7을 실행을 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윈도우 7이라고 하는 운영체제를 누군가가 실행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롬이라는 곳에 저장이 되어 있다고요. 마찬가지로 라우터에도 라우터 전원을 키면은 iOS라고 하는 운영체제가 실행이 돼야 될 텐데 실행이 돼서 램에 올라가야 될 텐데 그 실행을 해주는 애가 저장된 곳이 롬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롬에는 전원이 켜졌을 때 어떤 순서로 부팅이 되는지 그래서 자기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고 iOS 운영체제를 램으로 올린다. 실행시킨다 생각하시면 돼요. 운영체제를 실행시킨다. 자, 그래서 이런 부팅 같은 것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따 봐볼 거예요. 자, 그래서 라우터 같은 경우는 좀 요약을 해보자면은 전체적으로 PC랑 비슷해요. CPU, 메모리, 하드디스크, 그 다음에 컴퓨터에 있는 롬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PC랑 전체적으로 비슷하고 여러분들 컴퓨터의 모든 프로그램도 램에서 동작한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라우터도 그래요. 그래서 결국에는 얘도 컴퓨터예요. 그냥 네, 여러분들 거보다 조금 사양을 비교하기 좀 애매하지. 쓰는 목적 자체가 달라서 아무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각의 좋은 공간들에 필요한 파일들이 저장이 되어 있다라는 소리였고요. 자, 그래서 이런 각각의 하드웨어적인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iOS를 부팅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나 한번 보려고 해요. 이 라우터의 부팅 과정은 라우터가 컴퓨터랑 비슷하다 그랬으니까 사실 여러분들 실제 컴퓨터의 부팅 과정이랑도 되게 비슷해요. 나중에 리눅스 서버 배울 때 리눅스 서버의 부팅 과정도 배울 텐데 결국에는 또 비슷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부팅 과정을 라우터로 한번 살펴볼 건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 포스트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요. HTTP 프로토콜 배웠을 때 그 메소드에 나오는 포스트 아니고요. 파워 온 셀프 테스트의 약자예요. 파워 온 셀프 테스트.
아까 라우터가 처음에 전원이 들어왔을 때 뭘 한다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점검한다 그랬죠. 그래서 대부분의 컴퓨터들은 이 과정을 거칩니다. 파워 온 셀프 테스트.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을란가 모르겠는데 컴퓨터 킬 때 여러분들 램, 메모리 카드 같은 거 있잖아요. 메모리. 이게 좀 제대로 안 꼽혀 있으면 부팅이 제대로 안 돼요. 컴퓨터가 자기 하드웨어 장치를 점검을 하는데 메모리 같은 곳에서 제대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팅이 아예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 어떻게 하냐면 옛날에 팩 게임 같은 거 해봤어요? 팩? 게임기에다가 팩 꼽아서 이렇게 하는 게임? 그런 거 해봤어요? 이제는 슬슬 없을 때도 됐는데 저 때는 그런 거 많이 했어가지고 예전에 이제 팩 게임 같은 거 잘 안 되고 하면 어떻게 했냐면 팩을 뽑아서 후후 분 다음에 꼽았어요. 그런 것처럼 메모리 뽑아서 몇 번 후후 불어준 다음에 꼽으면 돼요. 저희 강의장 같은 경우는 안 그랬는데 얼마 전에 여기 1강의장 세팅할 때 컴퓨터가 한 10대가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이제 강의장 세팅할 때 또 이제 제가 또 주로 하는데 컴퓨터 이제 해서 보니까 대부분 다 그거더라고. 메모리 뽑아서 불고 꼽고 막 다시 켜고 그랬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쓰고 있는 윈도우 7이 설치된 이 컴퓨터도 그런 과정을 거친다. 포스트라고 하는 과정. 대부분 하드웨어적인 에러가 나면은 블루 스크린이라고 하는 그런 게 뜨기도 하고 해요. 근데 라우터는 블루 스크린이 뜨는 건 아니고 블루 스크린은 그 MS의 윈도우에서만 뜨는 거고 라우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파워온 셀프 테스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뭐 윈도우의 복구 모드 같은 게 떠요. 복구 모드 같은 거 쉽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하드웨어 장치에 대한 점검이 끝나면 아까 롬에 저장되어 있는 운영체제를 부팅시키는 코드가 들어있다 그랬죠. 운영체제를 부팅시키는 코드 그 코드를 로드합니다. 실행을 시킨다 생각하시면 돼요. 운영체제를 실행시키는 코드 요거는 여러분들 그 윈도우 컴퓨터에서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MBR이라는 거 그때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혹시? MBR 뭐 하다 나왔지? 16진수 얘기하면서 나중에 이런 16진수 엄청 많이 보게 될 거다. 컴퓨터에 한 몇십억 개의 섹터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512바이트의 16진수가 써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보여줬던 건데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MBR이 그런 역할을 하는 앱니다. 그래서 롬에 저장되어 있는 이 코드가 실행이 되게 되면 운영체제를 찾고 운영체제를 실행시켜 줍니다. iOS 운영체제를 찾고 iOS 운영체제를 실행시켜서 램에 올려줘요. 램에서 동작할 수 있게. 그 다음에 NVRAM에 저장되어 있는 설정 파일을 찾고 NVRAM의 설정 파일을 램으로 다시 로드시키고 그래서 이런 순서로 부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팅을 하게 되면은 iOS 운영체제를 일단 실행을 시켜주게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iOS 파일 같은 것도 이렇게 라우터에서 볼 수 있어요. 플래시 메모리 같은 거를 보는 명령어를 치면은 이런 식으로 iOS 운영체제 파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나중에 이런 iOS 운영체제 파일을 받아서 지금은 가상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 라우터처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라우터를 운영을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NVRAM에서 설정 파일을 램에 그러니까 스타터 컴피그로부터 러닝 컴피그로 옮기면 되는 거죠.
그럼 혹시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설정을 하다가 뭔가 설정이 엄청 꼬였어요. 엄청 꼬였어. 그러면은 전원을 껐다 키기보다는 전원 껐다 키면 오래 걸리거든요. 은근히. 여러분들 컴퓨터처럼 그렇게 빨리 켜지는 게 아니라 은근히 좀 걸려요. 그래서 만약에 설정 파일을 초기화하고 싶다. 그러면 카피 스타터 컴피그 러닝 컴피그 하면 되겠죠. 앞에 걸 뒤에로 복사하니까. 그런 식으로. 그래서 나중에 이런 식으로 램에 있는 여러분들이 설정한 내역을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NVRAM에 저장되어 있는 이런 설정 파일을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램에 있는 설정 파일을 러닝 컴피그, NVRAM에 있는 설정 파일을 스타터 컴피그라고 부른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명령어도 배울 거예요. show running config, show starter config. show running config는 여러분들 많이 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정 내용들이 똑같이 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는데, 시스코 라우터의 장점? 시스코 애들이 밀고 있는 거죠. 저는 딱히 그렇게까지 생각은 되진 않지만, 시스코 라우터 명령어의 장점이 일반 사람들이 쓰는 말과 비슷하게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영어죠, 영어로. 영어로 좀 비슷하게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show running config라던가 뭐 이런 것처럼, copy, running config, starter config 뭐 이런 식으로처럼 영어랑 좀 비슷하게 되어 있다는데, 한 가지 특이점이 뭐냐면 show running config에 보면 이런 식으로 설정 사항들이 쭉 나와요. 설정 사항들이. 근데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메모장처럼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면은 안에 있는 내용들이 다 명령어거든요. 그래서 그 명령어가 그대로 설정이 다시 돼요. 명령어로 설정하듯이. 여기에 있는 애들이 설정 내역들이 다 명령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설정 내역을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다른 데다가 붙여넣기 하면은 설정 사항 자체를 아예 복사해서 붙여넣을 수도 있어요. 이런 설정 파일 자체를 복사해도 되기는 한데 명령어처럼 아예 복사해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정리해드릴 때 어떤 식으로 정리해드릴 거냐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명령어처럼.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는 제가 정리해드린 것만 복붙만 해도 설정이 다 될 수 있게 좀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